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본드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드와 관련돼서는 그 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테스트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은 제가 수용성 본드예요. 수용성 본드로 이 인터컴을 이렇게 칠해놨었는데 에코스틱 1816B를 가져왔고요. 인터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본드 중에 하나입니다. 북미 지역을 비롯해서 동남아권이나 아니면 유럽에서는 이 인터컴 말고도 다양하게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고무가 베이스가 되는 고무가 베이스가 아니죠. 유기용매가 베이스가 된 본드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가죽 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수용성이 기본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이 물에 녹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유기용매에 천연고무나 합성고무 이런 게 녹혀 있는 그런 구조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수용성 본드 같은 경우는 냄새가 그리 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유기용매가 베이스가 되어서 고무가 녹혀 있는 그런 본드 같은 경우는 냄새가 좀 독한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죽 표면에 묻었을 때예요. 당연히 저희는 가죽 안쪽에다 본딩을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가죽 표면에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죽 표면에 묻은 본드를 지울 수 있냐 없냐도 생각보다 큰 차이점을 드러내곤 합니다. 제가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12시 50분쯤에 칠을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시 15분이죠. 1시간 반째 이렇게 방치를 해놨습니다. 칠을 해놓고 그대로 놔둔 상태로 제가 지워지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우선 이쪽 유기용매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런 고무 지우개를 활용을 하죠. 참고로 이 가죽 같은 경우는 베지터블 가죽입니다. 일부러 좀 극적인 상황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엣지코트도 잘 안 지워지고 뭔가 이제 오염이나 스크래치에 취약하잖아요. 과연 본드를 칠했을 때도 어느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 그냥 고무거든요. 본드 지우개라고도 하는데 그냥 고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한번 살살 지워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1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하면 본드가 떨어집니다. 심지어 스크래치나 오염에 취약한 그런 베지터블 가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보다 좀 깔끔히 떼어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조금의 자국은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크롬 가죽이었으면은 아마 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간결하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수용성 본드죠. 이거를 제가 한번 제거해 보려고 시도를 해볼게요. 물론 저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같은 힘으로 했을 때 잘 떨어지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긴 하거든요. 떨어지긴 하는데 깔끔히 떨어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떨어지는 정도가 다르죠. 보면은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자 보시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살짝의 자국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기용매, 휘발성 그 성분이 있는 유기용매가 살짝 표면에 침투되면서 자국은 살짝 남아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깔끔히 떨어진 느낌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떼면서 이렇게 표면에 좀 상처가 좀 나버리죠. 깔끔히 떼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이 수용성 본드를 뗄 수가 없고요. 수용성 본드 제거제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어디서 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컴 그 홈페이지에도 찾아봤었거든요. 그 이태리 본사 홈페이지. 거기서도 별도로 팔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수용성 본드 제거제라고 해서 본인들이 개발한 그게 있으면 거기서 팔고 있을 건데, 거기서는 그냥 본드랑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스프레이 그런 시스템을 팔고 있지 이런 수용성 본드 제거제를 따로 팔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같은 방법으로는 떼어낼 수가 없으니 제가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구독자분이 엣지코트 제거제라고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이물질 제거제, 정확히 이물질 제거제예요. 제가 엣지코트 떼어낼 때 테스트로 써봤던 이 이물질 제거제를 한번 써볼 건데, 물론 이걸 하면 이 가죽 자체에 스며들어서 자국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를 떼어낼 수 있는지가 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방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시 18분이거든요. 한 10분, 15분 정도 한번 놔둬볼게요. 네, 지금 30분은 조금 안 됐는데 이게 너무 스며들어서 제가 한번 살짝 닦아내고 한번 문질러 볼게요. 이미 흡수가 되어서 표면에 뭐 택도 없어. 오히려 더 안 떼지는. 네, 오히려 더 안 떼집니다. 이게 지금 접착제가 약간 분리되는 것처럼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죽 한번 제가 문질러 볼게요. 천천히. 좀 문질러지는 느낌은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하긴 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문질러지는데 깔끔히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요. 지금 네, 뭔가 지금 그래도 문질러지 네,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네,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거 이물질 제거제 이걸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좀 치워놓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둘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영상이나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서 정보들을 찾아보시면은 바르는 방식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하지만 대표적인 차이점이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냄새가 좀 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가죽 표면에 묻었을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가죽공예를 접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이제 고무죠, 고무가 유경매에 녹아 있는 이런 기본적인 본드를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이런 수용성 본드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뭐 이게 유독성이나 뭐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본드를 내내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본드통 열어놓고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쓸 때만 쓰고 닫아놓고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손에 익고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죽 표면에 묻었을 때 리스크가 없는 그런 본드를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역한 냄새가 조금 싫다, 이거는 조금 나는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수용성 본드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수용성 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여드렸듯이 가죽 표면에 묻으면 닦아낼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재단해놓고 나서 묻었을 때는 뭐 다시 자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다 만들고 나서 튀어서 묻은 것을 나도 모르고 넘어갔다가 발견했을 때 그때 그 상실감이 생각보다 정말 크거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준비를 했고요. 참고 삼아서 재밌게 가죽 공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